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미래 부자 되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펀드 성공학개론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헤드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세 시대에 맞춘 신개념 펀드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100세 시대가 닥쳤습니다. 머니 부머가 보기에는 현재의 투자론과 장기저축 전략 가지고는 여기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장기 투자 전략, 장기 저축의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저축과 투자 개념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춘 신개념 펀드 가이드 기대해 주시고요. 이 투자의 뉴노멀과 여기에 적합한 펀드의 강점까지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다음 6번째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 그리고 시장 전망, 투자 트렌드까지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투자 세계에서 불문율로 여겨지는 장기 투자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젊어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노후에는 방어적으로 관리해라.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생애주기 투자 방법입니다. 흔히 100- 나이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칙은요,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 뺀 비율로 전체 투자비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30세라고 하면 100에서 30을 뺀 70%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50대라고 하면 50%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100- 나이의 법칙.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애주기 자산관리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불문율과 같은 법칙입니다. TDF,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타겟 데이티드 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인 글라이드 패스 전략, 즉 나이에 따라서 공격적인 자산을 조정하고 방어적인 자산을 늘려가는,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이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머니 부머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100- 나이 법칙, 젊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 시작한 초기부터 굉장히 투자에 대한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태에서 자산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단기에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도 높아지고 회전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금융회사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머니 부머의 생각은 초저금리 하에서 초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이것이 지금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는 더 이상 100- 나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머니 부머가 생각하기에는 초장기 투자의 뉴노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노멀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죠. 왜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젊어서 공격적이고 늙어서 방어적 관리를 하면은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젊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다행히 계속 연속해서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손실을 볼 경우 그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먼저, 투자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창기에 100을 가지고 있다가 50% 손실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50%를 만회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해입니다. 50% 손실을 봤다가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가려면 그 시점부터 100% 이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손절매가 중요하고 초기에
손실의 폭이 커질수록 만회할 확률은 적어집니다. 복리 효과가 작아지죠. 뒤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위험을 누려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초장기 투자 시대라고 했습니다. 초장기 투자 시대에 지금 당장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는 1% 정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1%가 단 1%를 복리로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10.5%, 지금의 1%가 20년 후에는 22%, 지금의 1%가 30년 후에는 35%가 됩니다. 지금 1%가 그냥 1%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까지 이어야 되죠. 행동경제학에서 지적하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별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지, 그때의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려운 요인입니다. 지금 10,000원을 가지고서 거기에 1% 수익을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의 나로부터 3,500원의 현금을 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장기 투자에서는 초기 1% 관리, 작은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장기 투자에서는 가장 훌륭한 재산 형성 수단이 위험을 줄이고 작은 수익률이지만 쌓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장기 투자 개념과는 좀 다르지요. 현재의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만약에 손실을 봐버리면 중간에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에는 고금리, 고수익률 기회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1%, 2% 손해를 봐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젊었을 땐 그랬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위험을 줄이고 작은 수익률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초장기 투자의 뉴 노멀, 작은 것을 아끼고 위험과 회전율, 수수료 모든 것을 줄여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것을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쌓아나가는 전략, 이것이 초장기 투자의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대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거래 회전율을 높이면서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는 행위, 굉장히 금기시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이길 수는 없다. 결국은 1년 내내 거래해봐야 다 거래 수수료 낸다. 결국은 금융회사만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 라이선스가 비싼 겁니다. 모든 걸 타이트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머니 부모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요약할게요. 한 달에 지금 어쩌다 100%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년에 100%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한 달에 100% 내고 10년 기간을 볼 때 9년 11개월 동안 위험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차근차근 위험을 배제하고 쌓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복리 효과와 위험 분산 효과, 여기에 철저히 기대십시오. 초기부터 방어적으로 재산 형성에 주력을 하셔야 되고, 단기에 치고 빠지고 몰빵 투자 다 누군가의 배만 불립니다. 여러분 배 절대 불리지 않습니다. 누적적으로 쌓는 저축의 힘, 이것이 결국은 가장 큰 평생 재산관리 과정의 투자입니다. 평생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투자 트렌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아시고 그거를 파악을 하시면서 금융상품을 확보하시고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또 중간에 금융환경이 또 바뀌시면 거기에다 대응하셔서 기존의 투자상품 쌓아놓은 거 위에 또 같이 포함해서 투자의 믹스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을 믹스해서 계속 관리하고 쌓아나가는 그런 방법.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 위험을 낮추고, 이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펀드가 평생 재산관리 수단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험 조절이 가능하고요. 장기 투자, 누적 투자, 수수료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수료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특히 수많은 다양한 상품들과 정형화된 만기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믹스가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믹스할 경우에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펀드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계속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고 펀드를 활용할 경우 더 추가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장기저축이 새로운 뉴 노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뉴 노멀에 적합한 상품이 펀드입니다. 또 펀드를 활용하면 세 가지 강점을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점들은 펀드의 저축 전략, 저축 방법에 또 강력한 단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머니 부머가 세 바퀴 달리는 오토바이로 어디론가 질주하고 있네요. 자, 세 가지 강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펀드의 위험 분산 능력입니다. 이미 4차례 펀드 성공학 개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위험 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가장 최적의 상품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펀드를 통해서 장기 전축, 머니부머는 메가 트렌드 중에서 장기 트렌드를 찾아서 투자는 메가 트렌드라고 명명합니다. 메가 트렌드 투자를 할 경우에 단기 투자에 많은 위험을 줄임으로 해서 그만큼 위험을 줄이는 만큼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고요? 이미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는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세로는 가격축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죠. 자, 빨간 선이 단기 가격선입니다. 시간이 변동함에 따라서 단기선 빨간 선은 굉장히 변동이 심하지요. 오르락 내리락 심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하락 위험에 걸려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횟수가 많아지겠죠. 계속 사고 팔다 하다 보면 저걸 다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빨간 단기 라인보다 중기 라인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라인이 좀 더 줄어들지요. 이동평균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조금 단기 변동을 무시하고, 단기의 가격 변동을 무시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기 위험에, 단기 함정에 빠질 횟수는 줄어듭니다. 중기로 가면 조금 더 위험이 줄어들죠. 자, 저 끝에 장기를 봅시다. 훨씬 위험이 줄어들죠. 저 장기 라인을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산업 사이클을 3, 4년 정도 내다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간은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유망한 산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회전율도 줄어들고 수수료도 줄어들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로 함정에 빠질.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긴 추세로 경제는 계속 성장하죠. 플러스가 납니다. 그 긴 추세를 보고 여러분 같이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100세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하고 또 소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생 관리, 노후 관리 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길게 보시고 단박에 한방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 대부분 조금 한 타임 지나가면 성한 사람 못 봤습니다. 제 경험에는. 자, 길게 봅시다. 단타한 사람의 투자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100세 시대 투자 전략에는 맞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고 그거의 최적의 수단이 펀드라는 거. 펀드 자체에서 위험을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또 한번 줄이고 2차로 줄이는 거죠. 위험을.
자, 다음 3차 위험 줄이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영어로는 코스트 에버리징, 비용 평준화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기적으로 기간을 나눠서 장기 투자를 꾸준히 같은 금액을 해 나가면 중간에 사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전체적인 가격은 평균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매입 가격을 다 평균을 해보면 먼저 산 거, 나중에 산 거 다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평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비용 평준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합니다. 적립식 저축이 굉장히 강력한 툴이죠. 가격은 아무리 욕배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가 와도 못 맞춥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후에 해설은 해도 사전에 맞추는 것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가격의 변화는 신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분산하고 기간을 분산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분할해서 평균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3단계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재산 형성 과정을 장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집니다. 펀드라는 금융상품이 3단계 위험 분산 조절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펀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목 분산에 따른 위험 분산 효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메가 트렌드 투자 효과, 그 다음에 적립식 저축을 활용하면 발생하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3단계 위험 분산 효과가 펀드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는 보너스가 뭐냐면요, 펀드의 환금성 또는 유동성입니다. 펀드는 대형 금융회사나 또는 어떤 펀드는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의 실패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난번 투자 설명서에 환매 연기 위험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위험은 꼬리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적은 위험, 꼬리 위험입니다. 황금성을 이만큼 우수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장기이기 때문에 초장기간에 여러분의 투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가 적절하게 내주고 환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적은 재산, 금융상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펀드, 굉장히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주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펀드의 유형은 ETF입니다. 거래소 상장 펀드죠.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환금성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융에서 거래하는 모든 펀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액 거래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돼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따로 트렌드 공부를 안 하셔도 될 만치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투자도 가능하고요. 테마 펀드, 다양한 전략들을 구현한 펀드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축의 방식도 여러분들이 적립식, 임의식, 거치식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재량권이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바이저든지 금융회사든지 중간 판매회사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각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ETF 투자에 대한 전략을 주식만큼이나 주식 전략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또 ETF 시장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강력한 투자 내지는 저축수단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도에 맞춘 초장기 투자의 뉴 노멀 그리고 펀드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번 펀드 가이드는 종래에는 보실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머니 부모가 고심한 내용이고요. 이 뉴 노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펀드 저축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시장 전망에 따른 트렌드와 거기에 따른 투자 방법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 부자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다음 콘텐츠 꼭 기대하시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 붐!